지난 시간에 제가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그립을 잘 잡은 이후에 스트로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에서 스트로크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손목이에요. 배드민턴을 처음에 배웠던 분들이 대부분의 처음에 많이 듣는 말이 배드민턴은 손목으로 치는 거야. 손목을 써야 돼, 말아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들으시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드민턴은 회전 운동입니다. 바디, 그러니까 몸도 회전하고요, 어깨도 회전하고 손목도 회전해야 돼요. 회전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손목을 써야 된다는 것은 들으셨고 실제로 클럽에서는 이렇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거는 손목을 회전한다기보다는 꺾는 개념이 되겠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동작들을 많이 연습하시는데 이렇게 연습하시다 보니까 실제로 스트로크를 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거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힘이 없죠.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배드민턴은 손목을 회전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손목을 회전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왜 전문 체육 하는 선수들은 이런 연습을 할까요? 이거는요, 이 훈련을 하게 되면 훈련장에서 팔뚝 근육이 강화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훈련을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손목을 잘 회전하는 상태에서 근육의 강화 훈련을 하는 것이고요. 동호인들은 이거를 그냥 따라 하시게 되면 스트로크를 이렇게 하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동호인들은 이렇게 훈련하는 것보다 이렇게 훈련하는 것을 좀 더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켓을 이렇게 들고 손목을 회전하는 거. 그래서 손목은 회전해야 한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손목은 쓰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다라는 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손목은 쓰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다라는 거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손목을 쓰는 거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회전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손목을 써서 뭔가 공을 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손에 힘을 주고 손목을 회전하게 되면 결국에는 부상이에요. 근데 손목은 기본적으로 회전할 수 있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냥 라켓을 가볍게 쥐고 라켓 헤드를 던진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손목은 회전됩니다. 그래서 손목은 쓰여진다라는 게 좀 더 맞는 표현 같고요. 일부 동호인들께서 잘 아시는 골프라는 운동도 백스윙에서 클럽을 던질 때 이게 클럽을 던지듯이 스윙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테니스도 마찬가지로 라켓을 던지듯이 하지 잡고 손목을 꺾지 않아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켓을 던지듯이 손목이 돌아갈 수 있게끔 놔두셔야지만이 올바른 스트로크가 가능하고요. 이런 스트로크를 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립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손목도 회전이 가능하고 라켓도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손목을 쓰고 어떤 상황에서 손목을 쓰지 않을까? 이게 사실 궁금하잖아요. 모든 스트로크에서 손목을 쓴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 손목을 쓰냐 안 쓰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크게 자기가 컨트롤해야 되는 샷, 내가 뭔가 조절을 해야겠다, 공의 비거리나 파워를 조절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스트로크에서는 손목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력을 씁니다. 그래서 손을 전체를 파지한 상태에서 악력의 조절로 셔틀콕을 타구하고 조절하는 거고요.
손목을 회전해야 된다는 것은 내가 파워를 내야 될 때, 스피드 있게 라켓을 던져서 파워를 내야 될 때 손목을 씁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은 손목을 쓰냐 안 쓰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스트로크에 따라 손목을 쓰고 안 쓰고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럼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실제로 공을 한번 쳐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우선 우리가 그 네트 앞에서 하는 플레이 중에 푸시라는 기술이 있어요. 미는 것이죠. 미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 내가 네트 앞에 떨굴 건지 조금 네트보다 더 멀리 보낼 건지 아니면 네트 뒤쪽으로 보낼 건지에 대한 조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손목을 쓰지 않는 스트로크인 거죠. 그래서 완전 포인트를 잡은 상태에서 악력의 조절만 가지고 먼저, 지금 보면 라켓이 전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손목을 쓰지 않고 가볍게 쳐주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아, 난 이렇게 배웠잖아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죠. 이러면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면서 부상의 위험도 있고요. 조절이 안 돼요. 네트 앞에서 잘못 치면 아웃되고요. 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네트에 걸리고요. 그러면 이제 플레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조절하는 스트로크는 전부 손목을 쓰지 않습니다. 라켓의 면만 가지고 가볍게. 그러면 네트 앞에서 내가 손목을 언제 써야 하지? 이거는요, 조절하지 않고 내가 끝내기를 해야 되는 공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내 몸을 벗어나는 공들이에요. 그런 공들은 오히려 손목을 안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렵죠. 내 몸을 벗어나는 것은 손목의 회전을 가지고 공을 쳐주는 것이죠. 이런 공들이죠. 내 몸을 벗어나는 공들은 손목을 회전하고요. 내 몸을 벗어나지 않는 것들은 조절합니다. 그래서 손목을 쓰지 않는 것이죠. 자, 백핸드도 마찬가지로 보면 내 몸을 벗어난 공들은 손목을 쓰는 것이죠. 그런데 내 몸을 벗어나지 않은 공들은 손목을 쓰지 않죠. 내 몸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손목을 쓰면 범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몸을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그럼 언더는 뭐로 할까요? 언더 클리어는 내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언더 클리어는 내 몸을 벗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쓰는 것입니다. 만약에 백핸드 스트로크로 내 몸 앞에 공이 왔을 때 이것은 손목을 쓰지 않고 타구가 가능하죠. 단 내가 조절을 해야 될 때는 손목을 쓰지 않는 것이고요. 만약에 조절하지 않고 스피드로 해야 되겠다 하면 손목을 회전해서 라켓을 던지듯이 스트로크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죠. 손목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코트의 중앙에서 공이 나한테 날아왔는데 공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공을 내가 손목을 써야 될까 쓰지 말아야 될까, 이거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미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늦었는데 공이 내 옆을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나를 지나갔기 때문에 손목을 써야 합니다. 나를 지나간 공은. 근데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면 손목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조절이 가능한 것이죠. 다시 정리드리면 내 몸을 벗어난 것은 손목을 쓰고 몸을 벗어나지 않은 공은 손목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으로 구별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또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공이 내 앞으로 날아오는 것은 손목을 쓰지 않습니다. 손목을 쓰기 어려워요. 내 앞으로 날아오는 거는 손목을 쓰지 않아요. 내 몸 옆으로 오는 것은 다 손목을 써야 돼요. 그래야 몸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모든 동호인들의 로망이 뭐냐면 멋있게 크로스 헤어핀 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속여서 내 사이드로, 반대쪽 사이드로 공을 넘겨서 상대를 교란시키는 거, 이거 정말 하고 싶잖아요. 저도 레슨 현장에서 많은 동호인들이 저 크로스 헤어핀 언제 배워요? 라는 것들을 가장 많이 질문하세요. 자, 크로스 헤어핀도 하나의 스트로크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왜냐? 공이 내 앞에 있어요. 내 앞에 있다면 손목을 쓰지 않고도
크로스 에어핀이 가능합니다. 지금 라켓이 움직이지 않는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에 있는 공이면 손목을 쓰지 않고 크로스 에어핀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너무 깊숙하게 보내서 상대 공이 내에 빠졌어요. 그러면 손목을 써야 돼요. 내 몸을 벗어나는 공은 손목을 써야 크로스 에어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의 어떤 기술이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단정 짓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배드민턴의 어떤 기술이라도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목을 써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내가 푸덕이 정말 잘 돼서 너무 빨라서 그 공에 빨리 접근할 수 있으면 굳이 내가 손목을 쓰지 않고 조절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고요. 내가 다소 느렸다면 내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손목을 쓰면서 스트로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드민턴에서의 모든 기술들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그 스트로크의 방법이 모두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탄, 4탄에 이어서 계속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배드민턴의 기술들이 자기 몸에 맞춰서 어떤 기술들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연구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